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규 회사입니다. 예, 로집사는 계속해서 법률, 세무, 회계, 특허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딥한 내용을 방송하려고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들 보내주신 사연들로 여러 가지 좀 깊은 내용들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쁜 일이 있던데. 오늘 드디어 로집사 채널이 이제 한 3주 됐나요? 그러니까요. 3주 좀 안 넘었는데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채널 이렇게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 채널도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처럼 나중에 7년 만에 또 송은이 김숙 상암동에 사옥을 지었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3프로 TV 같은 전문가 채널보다 좀 더 딥한 내용, 라이센스를 가진 전문가들을 사연을 좀 일종의 무료 상담 같은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깊게 다뤄보는 채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채널에서 연결된 전문가들과 저희 로집사에서 긴밀하게 협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에 기사나 아니면 실제 경험하신 것 중에 법적으로 이런 걸 분석해 보거나 아니면은 재무회계 세무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분석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메일이나 아니면 채팅방 등을 통해 가지고 자세한 정보 그리고 궁금한 내용을 알려주면 알려주실수록 저희가 또 깊은 내용을 또 설명드리면서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또 합리적인 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다시 이제 건설업부터 시작된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질 기미가 없죠. 네, 미국에서는 올리겠다고 또 한 번 더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올릴 수 있나 아니면 동결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2% 3%밖에 안 되는 기업들도 정말 많은데요. 지금 금리가 그거보다 더 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할수록 금리와 또 영업이익률과의 차이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조금만 버티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가 또 오른다면 그런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거나 아니면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로 사실 소비 성향 그리고 매출 구조 이런 게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성향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지금 현재 기업이 그대로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란 생각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업 구조들도,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업이 새롭게 변화하는 거는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M&A를 많이 하는 게 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간 회사들도 M&A 기사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네. 예. 대우조선해양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개시 결정하고 들어간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SM그룹에서 인수를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SM그룹은 원래 전통적으로 법정관리회사 인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좀 유명한 회사죠. 예, 그렇게 회생 제도에서 우발채무 없이 좋은 기업들을 많이 M&A를 해서 결국 지금 자산 규모를 만들었는데요. 예. 세간에는 그쪽 M&A 팀이 법원에 있는 분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은 한 3년마다 이동을 하는데 이분들은 10년 가까이 이제 법인 M&A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전국 법원 거 전부 다 사실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도 검토를 했을 거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 조금 상황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더라도 새롭게 변신하려면 스스로 뭐 매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각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많이 회계장부가 투명화돼서 그냥 시장에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회생제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보다 좀 우발 채무가 없다는 게 이제 확실시되고, 또 채무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M&A에서는 부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는데 네. 여기서는 인수대금을 가지고 부채를 정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하는 회사는 무부채 기업을 인수하게 되고 네. 그 원래 부채가 뭐 그 가지고 있었던 갚아야 되는 부채가 뭐 500억이라면 인수 대금이 그거보다 작더라도 나머지 부채를 다 탕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채무자 회사나 아니면 거기 대주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늦어지는 반면, 이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회생 신청이 사실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가 좀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도 계속 그냥 회사로부터 그 못 갚는 상황을 갖다가 계속 지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서 일부라도 받으면서 내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채권자가 뭐 회생 신청을 해서 뭐 M&A를 또 해가지고 변제를 받아가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해서 그 부실한 부분을 털어내고, 그리고 조금 탕감을 받더라도 그 탕감한 그 채권이 그대로 뭐 면책되는 게 아니라 출자 전환돼서 주식으로 갖게 되잖아요. 예. 그게 존속형일 경우에는 그렇게 출자 전환의 구조로 변제가 될 거고, 뭐 M&A로 간다면 새로운 인수자가 들어오는 일시의 자금을 가지고 변제가 다 되는 방법으로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방향 두 가지 방법 모두 채권자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는 되게 좋은 방법, 채권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 사실은 이제 회생 신청을 채권자들이 할 때 그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채권자가 과연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 회사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했을 때 뭐 자료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바로 회생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사실 채권자 신청의 회생 신청이 다 사문화될 수 있거든요. 예. 대우조선해양건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우도 그 임금 채권자들이 신청을 한 경우거든요. 네, 임금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회사를 들여다봤더니 회사 안에 그 배임행령 이슈가 꽤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뭐 검찰 조사도 같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기존의 대표자가 이제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되고 지금의 이제 M&A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채권자 회생 신청 자체도 사실 기업에 있어서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기능할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사실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본인들의 어떤 뭐 감추고자 하는 회계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자료를 이제 최대한 숨기기 위해서 뭐 회생 신청을 또 극렬하게 반대할 텐데, 그럴 수 있죠. 이 경우에 과연 그런 회생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한 그 주장이 투명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료가 채권자들이 내기는 뭐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는 스스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조사 개시 전에 조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야 객관적인 이게 신청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는 대표자분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 본인이 떳떳하다면 조사를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임행령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경우에도 그 오히려 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통해서 배임행령 이슈가 사라지는 게 그 대표자들이 그 배임행령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장부를 까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채권자들이 어떤 공정증서나 아니면 이제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사실 채권자 회생 신청은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 당연히 뭐 그 막으려는 채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이 채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모두 이제 부인을 하겠죠. 채권이 없다. 근데 그런 채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다툴 때까지 회생 신청을 그 개시를 기다려야 된다면 사실 채권자 회생 신청은 이제 사문화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회생법원에서 그 채권자들이 소명한 자료를 보고 적당하게 이게 지금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그 채무자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회생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를 뭐 별도의 방법이나 아니면 개시전 조사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채권자 회생 신청이 사실은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회생법원에 있을 때 뭐 채권자 회생 신청 1년에 한 건 할까 말까 정도로 이용이 안 됐었는데 좀 더 빠르게 그 구조조정을 하려면 채권자 신청이 활성화되고 그 채권자 회생 신청이 채권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야 이게 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본인이 뭐 의사결정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그 구조조정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는 그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건설업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다른 일반 기업 구조조정까지 나갈 것 같은데요. 건설업 구조조정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지금 뭐 시행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설 중인 자산 혹은 이제 건설이 다 돼서 아직 미분양인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빠르게 처리해서 시장에서 소화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공매 절차가 될 텐데 공매 절차를 했을 때 과연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 회수가 되느냐를 질문해 보면 지금 공매로 굉장히 낙찰률이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희 로집사 채널에서 본 것처럼 그 낙찰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잠시 반등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사실 이건 뭐 되게 힘든 말씀이지만 완전히 한번 이제 물갈이가 되어야만 그 반등할 수 있는 추세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몇 개의 프로젝트가 공매로 처리되는 것으로는 전체적인 건설에 대한 구조조정이 뭐 되지 못하고 네. 결국에는 뭐 사업의 재편 등을 통해서 건설회사들도 조금 더 뭐 건실한 기업들이 인수를 해가든지 네. 뭐 이렇게 좀 보완이 그 시장에서의 구조가 개선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이제 많은 이제 주택이 생겼는데 아파트가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이제 축소를 하니까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이제 그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는 게 분양은 이제 멈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업에서 새롭게 뭐 아파트 건설한다는 거는 거의 지금 다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PF도 안 되고 네.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지금 새로운 뭐 그 공급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데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이런 미분양된 물건들이 어쩔 수 없이 싸게 아마 공급이 다 완료될 겁니다. 다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초과 분양이 이제 몇 년간 안 짓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 물량이 없어져서 다시
주택 가격이 회복될 이제 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3년을 기다리기 위한 이제 구조조정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요. 저희 로집사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메일 등에 그 뭐 회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큰 금액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건설사나 시공사 뭐 혹은 뭐 시행사 등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의 또 법적 대응 방법이 있으니 저희 채널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그 사연을 많이 올려주셔야 저희가 또 흥이 나서 더 많이 할 텐데요. 한번 이제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인 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금 현재 진행이나 아니면 신일건설의 현재 진행 상황, 그리고 채권자들 상황, 채무자 상황, 그리고 뭐 제3자는 어떻게 인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